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는데요. 먼저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은 23페이지에서 밑줄 친 내용 볼 때 세원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 의무는 성립하며 그 밑에 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 방법으로서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맨 처음에 세원이 갖추었으면 납세 의무는 성립된다. 그리고 세의 금액을 산정한다면 확정된다.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는데 성립에 대한 내용은 추상적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하였으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라는 건 앞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어요. 그럼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 그리고 여기에서 갖추었을 때란 말은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 성립 시기의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일반적 경우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쉽죠?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아까 앞에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 배웠었죠. 1강에서 배웠어요. 부가세에 대한 내용 1강에서 배웠는데 그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뭐뭐 있습니까? 생각 안 난다면 다시 앞 페이지로 갑시다. 언젠가는 되겠죠. 시험 끝나기 전에 될 겁니다. 자, 거기에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몇 페이지에 적어져 있냐면 19페이지에 적어졌을 거예요. 19페이지에서 부가세, 취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민호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양도소득세 붙는 세금은 감면시, 농어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붙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지방교육세 있죠. 그리고 뒤에서 곧 배울 내용으로서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가 가산, 붙인다는 거죠. 붙인다 그러니까 가산세 일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은 부가세로서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들은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본에 대한 내용의 명칭들은 다 맞게 나옵니다. 맞게 나오고 그리고 세의, 이 말이 뭐예요? 본세의예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내용으로 있다면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맞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부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없는 문장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는 참 쉬울 거예요.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에서 본세의 납세 성립하는 때 이렇게 다 외웠다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5일이 흘렀어요. 6일이 흘렀어요. 이때 문제를 풀어보니까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 성립 시기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 성립 시기는 본세의 납세 성립하는 때 이렇게 외워놨으니까 여가 본세란 말이 없으니까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안 좋죠. 보세요. 취득세의 부가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반대로 농어촌 특별세 번은 뭐예요? 취득세. 이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거기에 있는 문장 그대로만 외웠다면 여러분들이 응용적 내용의 문제가 나왔을 때 혼동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세의 명칭들은 다 맞게 나오니까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외우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세의, 납세무 세임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부에 속한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 대한 성립 시기로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경우로 갑시다.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니까 합쳐줘야겠죠. 언제 합칩니까? 연말에 합치죠. 연말로 연상해 놓고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답하는 것은 과세 기간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보유세금은 매년마다 보유한 자에게 과세합니다. 매년마다 보유한 자에게 과세하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요. 저희들은 법에서 정했다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했으니까 기준일 그럽니다.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성립시기에 대한 이로서 기준일 나오는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6월 1일로서 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유세금은 기준일인데 날짜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 보유세금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준일이지만 날짜가 다르다 7월 1일로 갑니다. 그럼 보유세금의 기준일을 날짜를 다 외우시면 힘드니까요. 간결하게 이렇게 구별하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공통. 나머지의 보유세금은 기준일인데 날짜가 다르다.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네요. 그리고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울 때에 인지에 대한 내용과 증지 배울 거예요. 인지는 국가 거, 증지는 지자체 것으로 배워요. 인지에 대한 내용 국가 거니까 국세예요. 그럼 제가 인지에 대한 이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지로 설명하면 아주 복잡하니까 간결한 증지로 설명할게요. 증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내용을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죠. 그때 서식에다가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제출하면 공무원분은 주민등록 등본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증지 금액 300원 하면서 돈 주라 그러죠. 이게 뭐냐? 세 금액이에요.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적었으면서 세 금액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인감증명 그러면 얼마라고 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적등본 띈다면 호적등본 금액은 적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서식을 적었을 때, 문서를 적었을 때 세 금액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인지세에 대한 내용의 성립 시기예요. 확정이란 말은 사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세에 대해서 성립 시기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 내용으로서
문서 작성하는 때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교재 23페이지가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에서 표 나오죠. 위에 표에서 인지세의 칸이 있을 거예요. 그 칸에서 보니까 문서 작성하는 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제 성립 시기를 물어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돼요. 특수경우를 예와 두고 특수경우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일반적으로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부에 속한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는 성립시기 물어볼 때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겠죠.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세자 맨 앞에 있는 것이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수시 부과는 세금들 그러는데 세자 맨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수경우죠. 기준 1로서 6월 1일 공통. 소득세 하면은 연말로 연상해 놓고 답하는 것은 끝나는 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세의 납세금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오겠죠.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세의 납세금을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주고 가산세는 부가세니까 이를 가산할 국세, 지방세의 세의 납세금과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로서 숙달시킵시다. 24페이지에서 기출체크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성립,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빼냈죠. 문제 키 빼냈으니까 선다 볼 수 있겠죠. 선다 1번 취득세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로 가야죠. 60일 되는 때 틀렸죠. 2번 지방교육세 부니까 본에 따라가야죠. 본세의 세의 납세금을 세우는 때 어때요? 부단에 있죠? 맞네요. 3번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그러니까 연말 끝나는 때 가야 되는데 등길 틀렸죠. 끝나는 때. 그리고 가산세 가산할 시점이 도래하는 때 틀렸죠. 가산세에 대한 내용 부에 속한 세금이니까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가산할 시점이 도래하는 때 틀렸잖아요. 좀 더 자세한다면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요. 5번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 일로서 7월 1일이다. 틀렸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기준 1인데 6월 1일로 가야죠. 그 내용으로서 5번도 틀렸네요. 2번 봅시다. 성립,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성립, 옳은 것. 이랬으면 이제 자료 볼 때에 기억, 소득세 틀렸죠. 소득세는 빨리 생각하는 것은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로 가겠죠. 과세기간 끝나는 때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 틀렸죠. 농어특별세는 부잖아요. 부니까 문장에서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어요?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어야 되겠죠. 틀린 거죠. 좀 더 자세한다면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기준 1 맞죠. 그리고 니을에서 지방교육세 부죠. 부니까 어떤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되겠죠. 문장 보니까
과세에 표현되는 세목의, 세의 납세금 승인하는 때 있죠. 맞고요. 수시 부과에 의해서 징수하는 재산세.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 있다겠죠. 거기에서 세자 맨 앞에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맞죠. 맞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디귿, 니을, 미음에 대하여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연관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거기에서 2번 풀어드릴게요. 거기에 쭉 가니까 성립 나왔죠. 그리고 틀린 것. 이제 이 문제의 키는요. 성립, 틀린 것. 문제 키 빼냈으니까 선다 가볼 때 재산세 기준 1. 맞죠? 취득세, 취득하는 때 맞고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성립과 동시 확정이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 등록하는 때 쓰니까 틀렸죠. 또 재산분 주민세는 재산세 기준일, 재산세 기준은 6월 1일,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7월 1일 틀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일 맞죠. 그럼 여기에서 답은 2개 되겠네요. 3번과 4번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적 내용으로서 2번 갑시다. 납세 의무 확정. 납세 확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결해 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성립됐으면 그 성립된 세금이 국세였으면 국가가 징수하죠. 그 성립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지자체가 징수합니다. 이렇게 성립됐다면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데 징수할 때는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징수합니다. 알려준다.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은 부가라 그래요. 부가란 말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은 알려준다. 뭐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부담을 지운다. 부담을 지운다가 알려준다. 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액을 산정해서 알려주니까 요 부가는 확정과 연관되겠죠. 그리고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에 대한 내용이 징수예요. 그럼 이 징수에 대한 내용은 소멸과 연결되겠죠. 요 두 개를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부가 징수 방법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금액을 산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확정에 대한 내용이 세금액 산정이죠. 그래서 확정을 가는 거예요. 확정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상으로서 확정이란 문제상에 키가 있다면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이냐 보유만 외 세금이냐 이걸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뭘로 가겠다?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 요 내용으로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표 하나가 암기된 거예요. 자, 거기에서 26페이지 보시면 표 나오죠? 확정 시기.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취득세는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만 외 세금이죠. 뭘까요? 신고. 등록면에서도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로 나오겠죠.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예외사항을 둬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옴으로써 예외적 내용인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나쁘지 않네 신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니 국가죠. 국세니까 국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은 얼마다라고 거기서 알려줘요. 그러면서 납부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그러면 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신고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뭘까요? 5차원이죠. 특수한 사람이죠. 자, 여기에서 특수한 사람들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치매를 걸리지 않으려고 일요일마다 골든벨에 대한 내용의 TV 보고 있어요. 그 볼 때 한 3년 전인가 되는데요. 3년 전에 골든벨 보는데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맞췄어요. 그래서 맞췄는데 2번 문제는 더욱더 쉬운 문제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맞힐 줄 알았는데 칠판에 자기 판에다가 여기 틀린 답을 적어요. 막 나 좀 봐라고 막 흔들어대는 게 이렇게 해요. 일어서서 이렇게 흔들어대요. 흔들어대니까 아나운서가 갔죠. 가가지고 답부터 물어봤어요. 답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은 2다고 답이에요. 그런데 칠판에서는 틀린 답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왜 답을 틀리게 적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TV에 나오고 싶어서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특수한 사람이에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신고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 내용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다면 그때는 납부기간 내 신고니까 그 납부기간이 곧 신고기간으로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또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자 앞에 양도니까 보유만 외 세금이죠. 그러면서 신고가겠죠. 종합소득세도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 지역자원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갑니다. 그리고 D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에서 부가징수 방법 나와요.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를 택한 세금들이에요. 신고를 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그러는데 신고 납부란 말은 글자 그대로예요. 신고, 납세음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고 납부케 함으로써 소멸되는 제도가 신고 납부입니다. 확정해서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이를 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보통 징수 나와져요. 자, 보통 징수가 나오는데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적으세요. 내용을 간결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보통 징수에다가 적는 것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적어놓고 알면은 보통 징수 뜻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이랬으니까 누가 징수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결정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한다. 끝에가 징수니까 고지서로서 징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가 결정이죠. 결정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뭐겠다? 결정이다.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속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외워놨죠.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그러면 보통 징수를 택하는 세금은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대한 내용이 보통 징수를 택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보통 징수 옆에 국세는 부가과세란 말이 있죠. 자, 이 부가과세에 대한 내용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국세 플러스 결정. 그러면 부가과세의 뜻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가과세를 택하는 세금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요? 보유만 세금이죠. 국가가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 뭘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부가과세제도예요. 그럼 부가세를 택하는 세금은 어느 쪽으로? 종합부동산세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3번 특별징수. 특별징수에 대한 내용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는 드립니다.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여기서 징수 편의가 있는 자에다가 밑줄.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이 말이 있으면 특별 징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좀 더 읽어볼 때 징수한 세금을 특별 징수 의무자가 납입하는 것. 국세의 원천 징수와 유사하다. 원천 징수 생각하시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한다.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를 받죠. 그때 급여 명세서 나올 거예요. 급여 명세서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공제되어 있고 또 주민세가 공제되어 있어요. 이 주민세가 명칭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 됩니다. 지방소득세가 공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는 누구다? 회사다. 회사가 징수하여서 다음 달 10일에 납입하는 제도로서 국세는 원천 징수다.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징수를 택하는 세금은요. 지방소득세까지 알 수 있겠죠. 뒤로 가볼 때 이제 기출 체킹에 대한 이로서 문제 나오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확정, 부가, 징수, 옳은 것. 자, 이 문제의 키는 확정, 부가, 징수, 옳은 것가 문제 키죠. 이제 키 잡았으니까 문제 풀어볼 때 1번 취득세는 보통 징수다. 취득세는 신고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죠. 그럼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재산세는 보유세금이죠. 보유세금이니까 확정에 대한 이유로서는 결정가야죠. 지자체가 결정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죠. 3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달 말일에 성립하고, 자 여기서 전자까지 볼 때 성립이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일종이니까 성립에 대한 이유로서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그 다음에 후자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 후자 문장의 키는요. 확정. 자 세금이 양도소득세니까 보유만 외 세금으로서 신고되겠죠. 그런데 결정, 확정된다 틀렸죠. 신고로서 확정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여 대장에 등재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여기까지 보니까 전자적 문제키로서 성립이죠. 그리고 해당 세금이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니까 기준 6월 1일 되겠죠. 전자 틀렸네요. 후자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후자적 문장의 키는요. 확정.
재산세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가해죠. 전자, 후자 다 틀렸네요. 5번에 대한 내용 잠시 보류합니다. 잠시 보류했다가 하나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다시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3번. 결정에 의해서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르면, 자, 문제의 키는 결정, 확정되는 지방세. 이게 문제의 키였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자료 볼 때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신고되겠죠. 답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국세고 결정이죠. 문제상 물어본 것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답 아니겠죠. 재산세, 지방세 플러스 결정으로서 얘가 답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국세로서 신고. 그러면 이제 답의 단위로서는 디귿에서 3번 되겠죠. 뒤로 넘어가셔서 연간 문제에 대안으로서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 납세 하에 세금이 아닌 것. 이 말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닌 것을 곤란한 문제죠. 거기에서 양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록민호세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결정, 취득세는 신고. 그러면 답은 거기에서 4번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드렸고요. 이제 그 밑에 이론적 내용으로서 제척기간 갑니다.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제척기간이란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여기서 법정기간이란 것은 그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 이 권리란 것은 뭘 말했냐면 부가권을 말했습니다. 부가권. 법정 기간 경과로서 부가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 말을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볼 때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부가권은 살아있다. 그럼 이 말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밝혀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제척기간은 부가권의 행사를 말한 거예요. 밝혀내겠다는 거죠. 그 내용까지 알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흐름상으로서 연결해 보죠. 흐름상 연결해 볼 때, 자,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했다 합시다.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죠. 성립됐음으로써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지자체가 알 수 없으니까 부가권을 취득한 자에게 넘겨주면서 취득한 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는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문제의 키로서 성립 물어봤다면 그때는 취득하는 때, 그리고 확정으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여기에서 여가 부가권, 여가 징수권 합치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법에서 신고에 대한 기간을 정해줘요. 그 내용이 법정 신고 기간입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에 대해서 정했다. 법정 신고 기간. 법정 신고 기간은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나오죠. 성립된 날, 하는 때를 날로 바꾸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60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겠는가?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한 이유로서 말씀을 드릴 때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과 2011년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 등기하겠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로 납부해야 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쓴 말로서는 취등록세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해 하고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등록세 신고 납부해 하였으니까 납세 의무자에게 번거로움을 줬어요. 그 번거로움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요 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취득세 이렇게 나와져요. 현행으로서는 취득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취등록세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취득세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등기법 가봐야죠. 등기법에서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에 하라겠어요. 그 내용을 취득세가 소유권 등기가 포함됐으니까 그대로 받아줘요. 받아줘서 며칠이다? 60일. 이 나오죠. 이제 올이 있는 숫자니까 기억하셔야겠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하였다면 의무가 끝남으로써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겠는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하고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학원 다녀라, 공부하라 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놀고 있는 PC방에서 놀고 있는 그 자녀분을 그대로 놓으세요 할 겁니까? 아니면 밝혀낼 겁니까? 밝혀내겠죠.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이 뭐냐? 제척기간. 그럼 이 제척기간은 간단히 말하면 밝혀내서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라는 이유로서 부가권 행사 기간이에요. 부가 행사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법에서 다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밝혀내겠다는 뜻이에요. 경과됐다면 부가권이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법에서 정해진 기간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 봅시다. 기억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 이 부정이란 말은 이중장부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하는 날로부터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문제 키하고 포인트를 잡아요. 문제 키에서 제척 기간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포인트는 사기, 부정 이 단어 있었을 때 10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부가세 날로부터 7년이다. 여기에서 제척 기간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포인트는 무신고 이 말이 있으면 7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과소신고 하였다면 제척 기간은 5년 갑니다. 5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니을에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하나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무신고 부정으로 연결됐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5년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문장 다 읽으면서 해석해야 돼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 A, B, C를 제외하고는 부가세날로부터 10년이다. A, B, C를 제외하고는 했으니까 A, B, C 볼 때 A는 부정, B는 무신고. 이제 내용을 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A, B, C를 제외한다. 이 말은 무신고, 부정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단순히 부담부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제측계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A, B, C가 포함됐어요. A, 부정, 무신고, B, 무신고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2번에서 지방세 기본법상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거기에 약간 가니까 사기 나왔죠. 더 가니까 부정 나왔죠. 제척기간은 10년. 다시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보니까 무신고 나왔죠. 과세 표현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니까 7년. 그 밑에서 과소신고 5년.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억, 니은, 니은 보세요. 상속 나오고요. 또 증여 나오고 뒤에서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는 10년이에요. 이제 문제 풀 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단순히 무신고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 제척기간은 7년이다. 하나 상속 아니면 증여 이렇게 나오면서 무신고하고 연결돼 있다 하면 그때는 10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명의신탁 거기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디귿이 명의신탁이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증여, 추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증여예요. 증여, 무신고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똑같게 몇 년? 10년.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타인 명의 있어요. 타인 명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명의신탁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인 명의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도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여기 가시고 여기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문제로서 봅시다. 기출체크. 기출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31페이지 나오죠. 1번.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사기. 그 옆에 부정. 되면서 더 쭉 가니까 제척기간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문제 키죠. 포인트. 사기, 부정 나왔으니까 몇 년? 10년 되겠죠. 답은 4번. 2번 문제. 지방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자 문제상 키 제척기간 나왔죠. 그리고 포인트는 무신고죠. 몇 년? 7년이죠. 그런데 5년이다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이제 뒤에서 문제 또 있으니까 볼 때 32페이지에서 2번 문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제척기간은 자 문제상 키 제척기간 나왔죠. 그리고 포인트 증여 무신고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제척기간은 10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까지 봤어요. 다시 이제 여기서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무신고죠. 무신고으로서 이 제척기간은 몇 년? 7년. 이 7년 동안 지자체가 밝혀냅니다.
7년 동안 지자체가 밝혀내는데 만약에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지 못했으면 부가권,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당연히 부가권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7년 기간 동안, 제척 기간 동안에 안 들키면 납세 의무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7년 기간 동안에 거의 80% 이상이 밝혀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밝혀지냐? 상대편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때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원에 다시 합시다. 학원 말이 막 많이 하니까 입이 버벅대네요. 여러분 자녀분한테 학원 다니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상대편 학원에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밝혀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취득했다. 취득했으면 상대편은 뭘까요? 팔았어요. 상대편에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세자 앞에 양도니까 보유만 외세금 신고겠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가 이 사이기간에서 딱 들킨다는 얘기예요. 딱 들킴으로써 지자체가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매매해야죠. 그래서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그대로 집으로 밝혀냈을 때 모셔올 겁니까? 아니면은 한 대 때리고 오실 겁니까? 저 같으면은요, 때린데 또 때려올 겁니다.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하여가지고 요 경우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니까 결정하겠죠. 결정세의 금액으로서 당신 들켰습니다라고 고지서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제가 문제상으로서 보류시켰던 내용의 문제를 봅시다. 보류시켰던 내용의 문제에 대한 이로서 앞페이지 있었죠? 앞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8페이지 있어요. 다시 28페이지 표 보십시오. 거기에서 기출 체크 해가지고 1번에서 제가 5번 문제 뒤에서 하겠다고 보류시켰죠. 그 5번 문제 보죠.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세문자가 신고, 의무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지자체가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내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한다. 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5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맞는 문장으로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의미로서 하였고 10분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으로서 살펴봅시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